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올해 논술 문제가 무엇이 출제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올해는 반드시 나올 주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기본소득이 뭐냐고요? 재난지원금 받아봤죠? 재난지원금과는 달라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관련되느냐? 우리 이런 사회 현상, 이런 현상들은요, 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냐?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정치와 법, 정법, 또 경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경제 현상, 경제 교과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윤리와 사상, 윤사 또는 생윤에서도 다룰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유의 개념을 다루는데 가장 관련 있는 건 정치 파트죠. 자,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우리 형식적 자유와 그리고 실질적 자유 개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자유는 다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뉠 수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강제,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자, 강제받지 않을 자유, 방해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국가가 재산권 수호, 재산권, 나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 나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서 가지 마세요. 생명권, 이런 것들이 전부 소극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날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그냥 아예 방치해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유방임주의죠.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어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겁니다. 자, 그것을 뭐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자, 나는 취업하고 싶어요.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나는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그럼 뭐가 상하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질병으로부터 견디고 싶어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고 싶어요. 그럼 국가가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할 권리, 사회권이죠. 사회적 사회권. 자, 그러니까 어떤 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적극적 자유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자유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 자유의 개념을 기존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 자유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뭐냐? 최근에 나온 이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 이거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게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된다면,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면 나중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 그걸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자유를 실질적 자유라고 부른다 이거. 그래서 이게 올해 가장 나올 수 있는 이슈다 이거. 그게 뭔데? 그게 기본소득과 연관이 있다. 기본소득과 연관이 있다. 자, 봐. A라는 학생이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생이 되었어. 자, 그런데 등록금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숙비, 그리고 식비, 교통비, 이런 거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편의점에 가서 하루 10시간, 좋아, 8시간 노동을 한다고 치자. 그리고 대학도 다닌다고 치자. 그럼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8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8시간, 뭐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 나면 자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재산권을 강탈당했니? 국가로부터? 아니지. 국가가 강탈하지 않아. 그게 소극적 자유야. 어디 신체적 자유 구속당했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이루고 있어. 적극적 자유,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해라. 일자리를 만들어줬잖아. 하고 싶어 하는 것, 적극적 자유,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이거. 이것도 실현됐다 이거.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다 이거. 그런 거 실현됐다 이거.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이게 자유일까? 이게 자유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 어때?
이 친구는 이거 아니면 다른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아니면 어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된 거야. 근데 만약 얘가 국가에서 월 50만 원을 갑자기 뚝 줘. 편의점에서 버는 게 최저임금 해서 한 15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가족비도 내고 식비도 내고 남는 게 없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 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딱 50만 원을 던져줘. 그러면 어떻게? 노동 시간을 좀 줄이겠지. 노동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만 일하고 이 5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을 할 거단 말이죠.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를 더 할 거라는 거지.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싶으면 그걸 더 할 거라는 거지.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피아노 학원에 등록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 개념이 된다 이거. 그래서 기본소득 올해 가장 큰 이슈다 이거. 나올 거다 이거. 근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어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주는 거다 이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코로나19 사태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익혀두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론적 정의, 이론적 바탕 배경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자유란 개념 나왔으니까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의 조건, 자유의 개념, 이 자유권, 현대 헌법상 자유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자유권에는 한계가 있걸라. 이 한계점이 있을 텐데 이 한계점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럼 이건 이론이야. 이론이고 어떤 원칙이야. 원칙. 헌법상 자유권이 정립되는데 그 자유권에 가지는 문제점, 한계를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접근해보라 이거.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하거나 비판해보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백신이 곧 나오겠지? 이 백신이 나오면 가격이 높을 텐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한계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박기쌤이 생각하는 예상 문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자,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가서 자유니까 경제적 자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경제적 자유에서는 우리 뭐냐면 거래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계약 자유지, 계약 자유 원칙.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자,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 근대 자본주의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왔는데 이게 현대에 들어오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좀 수정이 있다 이거. 이 수정에 대해서 실제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거래 내용과 거래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의 예외적인 거 아니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는 거, 그게 뭐냐?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 법칙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경제 현상에 나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윤리 문제로 접근해서 비판을 가하고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그래서 수정된 이론이 현대 계약 자유의 원칙의 수정판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고전 소설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문제, 즉 케이스를 주고 사례를 주고 설명하는 문제를 냈다 이거야. 이게 예측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치와 법에 나오는 내용, 헌법상 자유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에서 나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게 수정된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된다면 거래 내용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이거 제한할 수 있다. 목적,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출제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연습해보고 가자.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게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잖아.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경영 계열을 가지 않더라도 뭘 공부해야 되냐면 경제 현상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재화의 특성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 문자 있지. 삑삑삑삑삑 모든 글을 통과할 때마다 재난 문자가 삑삑삑 울리잖아. 이거 재난 문자가 마구잡이로 막 쏟아지는 스팸처럼 막 쏟아지는 이런 현상을 경제적인 재화의 특성 가지고 설명 가능할 거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재난 문자가 이렇게 쏟아지면 대학 교수들도 여기 대해서 이거 사회 현상을, 이런 재난 문자가 쏟아지는 사회 현상을 경제학 이론 가지고 설명해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해.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어 봤어. 자, 그걸 세 번째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